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관련된 서술형 평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묻고 있어요. 와, 우리가 사용하는 5,000원짜리랑 10,000원짜리 돈이 나와 있고요. 이 돈에 그려져 있는 강릉 오죽헌 몽룡실의 모습. 그리고 하늘을 관측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혼천이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쓰고 있는 돈에는 이렇게 율곡 이이 선생님이 태어난 강릉 오죽헌 몽룡실과 같은 건물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천체를 관측할 때 이용했던 혼천이 같은 게 그려져 있기도 해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돈에 그려놓은 거겠죠.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나의 가로 안에 들어갈 이름을 쓰시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혼천의 이름을 쓸게요. 자, 2번 문제를 통해서 왜 이런 게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돈에 그려져 있는지 그 까닭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위와 같이 우리나라 돈에 그려진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쓰시오. 자, 지금 강릉 오죽헌 몽룡실 이 건물은 옛날 조선시대 때 살았던 뛰어난 학자 율곡 이이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에요. 이 건물은 언제 지어진 걸까요? 옛날에 지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요, 조선시대 우리 조상님들이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예요. 이것도 조선시대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거죠. 옛날에 만들어진 것들이네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조상들이 만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의 특징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요, 사실 지금 문화유산 관련된 단원의 서술형 평가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이 문화유산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이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화 중에서도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골라서 문화유산이라고 지정해 두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강릉 오죽헌 몽룡실 그리고 혼천에 같은 게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거죠. 우리들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우리들이 자주 쓰는 돈에 그려놓고 자주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 깨닫게 하고요. 깨달은 만큼 문화유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끔 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매일처럼 쓰는 돈에 그려놓은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를 통해서 문화유산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정리가 되었을까요? 그러면 2번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것도 문화유산이에요. 이것은요,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첨성대라고 불리는 하늘을 관측했던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천문 관측기구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하늘 별자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걸 관측했던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풀게요. 자, 이 문화유산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쓰시오. 자, 이 문화유산은 어떠한 활동을 했던 곳이라고요? 하늘의 움직임, 뭐 별자리의 움직임, 하늘을 관측했던 그러한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만큼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기록했구나. 이런 생활 모습 알 수 있죠. 하늘을 보고 기후를 알게 되어서 알게 된 기후를 농사 짓는 데 이용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왜 조상들이 하늘에 관심을 많이 가졌을까? 바로 하늘을 바로 알아야지 기후를 정확히 알게 되고 기후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또 답을 하나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탑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은 어때? 좋아. 가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사전 조사를 하자. 지금 탑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하재요. 자, 이렇게요.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방법을 우리들은 답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고장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을 두 글자로
답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서술형 문제 풀어볼게요. 답사의 좋은 점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묻고 있어요. 답사가 뭐가 좋을까? 그곳에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탑을 보는 거예요. 생생하게 무언가를 알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생생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요. 정말 생생하게 이제 체험을 한 만큼 기억에 더 오래 남아요. 내가 직접 본 거랑 보지 못한 채 이야기만 들은 거, 직접 본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생생하게 조사할 수 있다. 기억에 그만큼 오래 남는다. 이런 점이 답사의 좋은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번 문제 풀게요.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띠리리 기억이 빈칸이에요. 소개할 문화유산은 석굴암이고요. 소개할 내용은 석굴암의 모습, 석굴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 사람들이 생각하는 석굴암이에요. 소개 방법은 또 빈칸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도화지를 준비해야 된다. 색연필을 준비해야 된다. 그림, 사진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게 또 나와 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석굴암을 소개하려고 소개할 내용, 소개 방법 등을 의논한 후 작성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지금 석굴암과 같은 고장의 문화유산을 소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놓은 거죠. 그럼 소개하기 위한 계획이 정리되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소개계획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무언가를 소개할 때에도요. 그냥 바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짜게 계획을 짜서 계획을 바탕으로 소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그러면 니은 문제 풀어볼게요. 니은에 들어갈 소개 방법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개 방법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문화유산 소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어서 친구들에게 해설사처럼 소개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준비물을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소개 방법을 떠올리면 좋은 게 있어요. 지금 뭐 도화지, 색연필, 그림, 사진 이런 거를 좀 이용하겠다라고 한 걸 통해서 이런 걸 이용하면 안내 책자 같은 걸 만들기 좋을 텐데 뭐 책자를 만든다. 그 다음에 뭐 신문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물들이잖아요. 신문을 만든다. 이런 게 이제 주어진 준비물과 연관지어서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소개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모형 같은 걸 만들어서도 소개할 수 있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어 소개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안내책자 만들고 신문 만드는 거지만 모형도 만들 수 있고요.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어서 소개할 수 있다는 거. 자, 정리가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 풀이까지 모두 끝이 났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요.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